9월 8일 LA 한인 뉴스입니다. 노동절 사상 유례없는 폭염에 여러 시청자 여러분 건강은 어떠신지요? 오늘 첫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 전반의 피해를 감안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도 과민 반응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승주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존 론리디스 교수는 최근 미국 의료 전문지 스태트의 지난 4월에 기고한 연구에서 코로나19의 사망률은 0.125%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론리디스 교수는 의학 및 의료 데이터 전문가입니다. 지난달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코로나19 사망률 3.4%와 비교해 3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는 시약 부족으로 코로나19 감염자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 그동안 사망률이 지나치게 높게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코로나19의 사망률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로 일본에 정박했던 다이아몬드 크루즈 유람선을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이동이 통제된 가운데 탑승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 크루즈 내 코로나19 감염자 중 사망률은 1.0%였습니다. 론리디스 교수는 유람선 탑승자의 대부분이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이었다는 점을 변수로 놓고 연령 보정을 통해 미국 전체 인구에 대한 사망률을 추정했습니다. 나이에 따른 치명도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사망률은 0.025%에서 0.625% 사이가 됩니다. 매년 퍼지는 독감의 미국 내 사망률은 0.05%입니다. 노인들이 거주하는 요양원에서는 시설에 따라 감기 사망률이 8%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론리디스 교수는 코로나19의 실제 치명률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경제와 금융에 파괴적인 결과를 미치고 있다며 집 안에 있는 코끼리가 갑자기 들어온 고양이에 놀라 날뛰며 집을 안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코로나19 감염자의 75에서 80%는 무증상자라는 연구도 있다며 이들 대부분이 사망률을 계산할 때 모수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하면 WHO의 사망률 조사는 지나치게 높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존 코로나19 확산 속도에 대한 계산도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워싱턴대는 이달 3일까지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병상이 4,800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200개만 사용됐습니다. 확진자가 집중된 뉴욕에서는 1만 5천 개의 병상이 사용돼 예상된 5만 8천 개에 못 미쳤습니다. 중국과 이탈리아에서의 확진 양상을 근거로 해 실제 미국 상황을 반영하는데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망자 97%가 기저질환자라고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기저질환자 중에서 가장 많았던 질환은 어떤 질환이었는지 최명희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브리핑에 의하면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국내에 총 336명이며 이 중 고혈압,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97%인 32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가장 흔한 기저질환은 76.2%를 차지한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고혈압 등 순환기계질환입니다. 2위는 당뇨병, 통풍, 쿠싱증후군 등 내분비계 대사성 질환, 3위는 치매, 조현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별로 코로나19에 의한 국내 사망자 수는 80세 이상이 336명의 사망자 중에서 170명으로 19.77%를 차지했고 70대가 102명으로 6.25%, 60대가 42명의 1.3%, 50대 이하 22명으로 0.14%였습니다. 한편 최근 2주간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사망자는 25명이며 사망자 연령은 90대 4명, 80대 12명, 70대 8명, 60대 1명입니다. 이 중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1명을 제외한 24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가 권장하는 다음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착용 시에는 반드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마스크 표면은 최대한 만지지 말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를 두고
환기가 안 되고 사람이 많은 밀집, 밀폐, 밀접한 장소는 가지 않는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상 최명희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방역당국이 이달 중 코로나19에 대한 항체 치료제를 대량 생산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이른 생산 날짜인데요. 이승주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2상과 3상을 심사 중이며 9월 중에는 상업용 항체 치료제 대량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본부장은 지난 7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임상 1상에 대한 승인을 받은 뒤 1상에 대한 결과를 완료하고 분석하는 중이고 7월 29일에는 영국에서 임상 1상을 승인받고 환자 모집 후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내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1상도 지난 8월 25일에 승인을 받아서 현재 환자 모집 중에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항체 치료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 자체를 이용하는 약물입니다. 정부는 내년 개발을 목표로 하반기 임상시험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5, 60대 이상이시면 잘 아실 코미디언인 신소걸 씨가 연예인의 자리를 접고 개신교 목사로 활동하다가 최근 별세했다는 소식입니다. 최명희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유명 코미디언 출신인 신소걸 목사가 2020년 9월 6일 오전 10시 34분 코로나19로 소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년 79세입니다. 고 신소걸 목사는 지난 8월 16일 보훈병원에 내원했지만 보훈병원에서는 보건소로 가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다음 날인 8월 17일 서울의료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서울의료원에 입원한 후 4일 만에 증상이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지난 9월 6일 오전 10시 34분 소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신소걸 목사는 충청남도 예산에서 출생하였고 1963년 연극배우로 첫 데뷔에 활동하다가 1968년 TBC 동양방송에 특채되어 코미디언으로 활동했습니다. 고인은 8.15 집회 직전까지도 현 정부의 부정선거와 사회주의좌파 정책을 반대하는 연설과 설교를 도맡아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했습니다. 고인의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부인은 현재 폐질환으로 보훈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어서 장례와 관련된 절차는 시민단체에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최명희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셧다운 가능성이 나오면서 단기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에 하원의회에서 미루고 있는 상황에 민주당이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의 통과 조건으로 협의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단기 예산안을 놓고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이 단기 예산은 12월 초까지 적용되는 예산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기 예산안은 이달 말 만료됨에 따라 그 전에 예산안을 상하 양의원에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10월 1일부터는 셧다운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원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양 예산안 규모만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줄다리기 싸움 때문에 연방정부 예산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우신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하원의장은 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에 먼저 합의할 것을 요구하며 예산안 협상을 거부해왔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5월 5번째 경기 부양책으로 3조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제시했다가 이를 하향 조정했으나 여전히 공화당은 이보다 훨씬 적은 1조 달러 정도를 제시한 채 팽팽한 기싸움에 있는 실정입니다. 문우신 장관은 중재안으로 1조 5천억 달러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2명의 초등학생이 패스트푸드점 주차장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수업을 듣는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 내의 심각한 디지털 격차를 보여주는 두 학생의 소식을 최명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26일 인스타그램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에 사는 두 초등학생이 주차장에 앉아 패스트푸드점 타코벨의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해 비대면 수업을 듣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중 유행으로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시작한 뒤 집에 와이파이가 없어 수업을 들을 수 없었던 두 학생은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패스트푸드점을 떠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루이스 알레호는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모든 캘리포니아 학생들을 위해 디지털 격차를 해결해야 한다며 캘리포니아는 학생들을 위해 광역 브로드밴드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인 템 케빈 드레옹도 트위터에서 여기는 실리콘밸리의 본거지 캘리포니아다. 그런데도 디지털 정보 격차는 심각하다며 이곳 라틴계의 40%는 인터넷 연결조차 어렵다. 우리는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게빈 살리나스 시 홍보 담당관은 지난 1일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사진 속 소녀들의 얼굴이 가려져 있지만 학생들의 소재를 파악해 핫스팟을 즉시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살리나스 초등학교도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와이파이를 이용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핫스팟을 제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의 심각한 디지털 격차를 보여주는 두 학생의 소식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자 곳곳에서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두 학생을 위해 써달라며 1일 현재 총 13만 달러가 모금됐습니다. 이상 최명희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8.15 광화문 집회에 코로나19 집회 관련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국회의원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이승주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7일,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광복절 집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코로나19 재확산과 광화문 집회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지난달 14일 103명, 15일 166명, 16일 279명, 17일 197명, 18일 246명으로 집계된 확진자 중에서 광화문 집회 관련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확진자와 최종 접촉 후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사례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질본은 밝혔다며 지난달 18일까지 확진자 관련 통계는 광화문 집회와 무관하다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밀집도 높은 집회로 방역 측면의 문제를 떠나 재확산 원인을 특정 집단에 전가하려는 아녀 사냥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날 법원에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된 데 대해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마녀 사냥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차단할 목적도 있다며 전광훈 목사 수감으로 문재인은 더욱 곤경에 처하고 전광훈 목사는 오히려 살아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요새 추미애 법무장관이 아들의 휴가 미복비, 즉 탄력 문제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추미애 장관의 불륜설에 대해 고발하고 있어서 엎친 데 닥친 모습입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자신의 불륜설 등을 온라인에 게시한 보수 성향 유튜버와 인터넷 카페 운영자 10여 명을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온라인에 올라온 콘텐츠를 문제 삼아 민간인을 상대로 형사소송에 나선 건 이례적입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추 장관의 의사를 확인한 경찰은 조사가 완료된 일부 사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조사 등을 진행 중입니다. 추 장관 측으로부터 고발된 유튜버나 인터넷 카페 운영자들은 이들이 받은 소스는 자유수호국가 원로회라는 단체인데 지난 1월 작성한 서신 62호라는 제목의 글 내용을 옮겼을 뿐이라 주장하는 중입니다. 이들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애초 작성자를 처벌하면 되고 사실이라면 공인에게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유튜버 시신은 그저 만만한 유튜버들만 고발에 겁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수호국가 원로회 관계자는 글을 작성한 사람이나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수사당국으로부터 아직 아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주요 개발업체들이 백신 후보 물질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정부 승인을 받지 않겠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백신 조기 승인 압박으로 백신 접종 거부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약사들이 이례적으로 단체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4일 화이자 존슨앤드존슨 모더나 등 코로나19 백신 개발 제약사들이 준비 중인
공동 성명 초안을 인용해 제약사들은 임상 연구 수행과 제조 공정에서 높은 과학적, 윤리적인 기준을 준수할 것을 공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인용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 성명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는 11월 3일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득표를 위해 백신을 성급하게 승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내달 안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11월 1일 이전에 10월에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달 27일 각 주정부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백신이 나올 수 있으니 배포할 준비를 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수혁 주미 대사가 지난 3일 미중 갈등 격화 속에 한미 동맹의 미래상을 숙고해야 한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강조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대미 외교 천병 역할을 하는 주미 대사의 발언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미국 정계에서 나왔습니다. 최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이 미국이 반 중국 포위전선을 확대 중인 상황에 오는 11월 미 대선까지 앞두고 더욱 중요해진 대미 외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의 조지 워싱턴대 화상 대담 행사에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영내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는 사실, 즉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특히 우리는 안보의 관점에서 한 미 동맹에 기대고 있고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중국에 기대고 있다면서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협력하느냐는 매우 중요하고 한국 정부의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아주 첨예한 논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나라가 안보만으로 존속할 수 없다. 경제활동이 안보만큼 중요하다며 따라서 이 두 요소는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사는 지난 6월에도 이제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는 이른바 축복론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당시 미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한국은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는 반박 논평을 냈습니다. 이번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에 미 국무부에서 어떠한 논평을 낼지 궁금하다고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이상 최명희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리예산실에 연방산하기구의 인종차별 금지 훈련 프로그램 폐지를 지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실 국장을 통해 이날 발송한 2페이지 분량의 메모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수백만 달러의 예산 투입을 중단하도록 각 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지는 4일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관리예산실은 백인 특권 또는 비판적 인종 이론과 관련된 모든 교육에 소요되는 지출 목록을 작성토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열적이고 반미국적인 정치적 선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부가 공무원에게 분열적이고 반미 정치 선동을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백악관 관리예산실 보트국장이 메모에서 전했습니다. 보트국장은 또 연방 공무원이 백인 대다수가 인종차별에 기여했다는 강연을 듣거나 백인이 인종차별을 통해 혜택을 받았다라고 말하도록 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석했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보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인종차별과 관련한 폭력 시위의 강경 진압을 요구하고 남북전쟁과 남부연합기 등의 문제로 논란의 한가운데 휩싸이는 등 대선을 앞두고 인종갈등 문제가 또다시 핵심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이승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의 비농업 분야 취업자 수는 한 달 새 137만 명 급증했습니다. 올봄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급감했던 취업자 수가 일부 회복되면서 실업률은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경기 회복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명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9월 5일 미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8월 고용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비농업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월에 173만 명보단 적지만 당초 시장이 예상한 120만 명은 웃돌았습니다.
미국에선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봉쇄가 본격화되면서 4월 한 달에만 약 2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었습니다. 미국에서 앞서 약 10년 동안 창출된 일자리가 불과 한 달 만에 증발한 셈입니다. 그러나 이후 경제활동이 일부 재개되면서 5월과 6월에 각각 272만 개, 479만 개씩 일자리가 회복됐습니다. 취업자 수가 크게 늘면서 미국의 실업률은 전월 10.2%에서 8.4%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훌륭한 일자리 수치다. 8월에 일자리 137만 개가 추가됐다며 실업률은 8.4%로 떨어졌다.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10%를 더 빠르고 깊게 깨뜨렸다고 환호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봉쇄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2월 미국의 실업률은 3.5로 약 50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2달 동안 대규모 실업자가 쏟아지면서 4월엔 실업률이 14.7%까지 치솟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최대치였던 1958년 2월에 10.2%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한편 전날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8만 천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의 최명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연구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중증을 개선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쩌면 방역 한국으로서 명성을 날릴지 기대가 됩니다. 이승주 기자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의과학대학원 이흥규 교수 연구팀이 호중성 백혈구가 중증 코로나19를 결정짓는 인자임을 규명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호중구는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 등에 대응하는 선천 면역세포로 백혈구의 50-70%를 차지합니다. 연구팀은 유전자 발현 옴니버스 GEO라는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된 코로나19 경증과 중증 환자의 기관지, 허파과리 세척액에 존재하는 단일세포 유전 정보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호중구는 면역 체계를 제어하고 자극하는 신호물질인 사이토카인 등을 통해 주변 면역 반응을 활성화하고 직접 병원체를 죽이기도 하지만 과하게 활성화되면 주변 조직을 손상할 수 있습니다. 이흥규 교수는 덱사메타손 등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억제제를 활용해 코로나19 중증도를 개선할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인 이뮤놀로지의 지난달 28일자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보도의 이승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와 기아 자동차의 미국 판매가 날로 성장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도 꾸준한 성장은 우리나라의 저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명희 기자입니다. 지난 7일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에 따르면 신형 소나타는 지난달 7,965대 팔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올 들어 월간 최다 판매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투입된 이후 신차 효과가 서서히 나타났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월 평균 판매 대수인 7,289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신형 소나타는 지난 4월 3,428대로 반토막난 이후 5월 5,852대, 6월 5,407대, 7월 6,834대까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5년 만에 바뀐 신형 소나타는 한마디로 스포츠카 같은 중형 세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외관의 감성적인 역동성이라는 새로운 디자인 철학을 담았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차 문을 열거나 시동을 걸 수 있는 디지털 키 등 첨단 편의 사양을 탑재했습니다. 최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신차 평가 프로그램에서 최고 안전 등급인 별 5개를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기아차의 경우 지난 6월 말 미국에 내놓은 신형 K5 효과가 본격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월 최다 판매를 기록 중인 대형 SUV의 텔루라이드, 셀토스에 이어 연타석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현대차는 지난달 미국에서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포함해서 판매 실적 59,721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동월 대비 8.8% 줄어든 데 그치며 선방했습니다. 같은 기간 기아차는 6.1% 감소한 57,015대를 팔았습니다. 보도의 최명희입니다. 다음은 한인타운에서 개최되는 행사 안내입니다. 최명희 기자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사를 통해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교훈을 얻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은 오산과 오판에 의한 전쟁으로서 그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교훈으로부터 어떻게 한반도의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를 짚어보는 시간을 민주평통이 갖기로 했습니다. 민주평통협의회는 9일 오후 4시부터 화상 미팅을 통하여 이 두 나라의 전쟁을 비교 분석해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박태균 박사를 초청, 온라인 강연회를 통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을 통해 본 미래의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화상 강연회를 갖습니다. 초청 온라인 강연회는 화상 미팅 앱 줌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무료로 시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날 초청되어 강연 연사인 박태균 박사의 양력을 보면 외교부 산하기관 감사위원, 국제교류재단 운영자문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을 역임했습니다. 하버드대학과 일본 게이오 대학 및 큐슈 대학 초빙 교수로도 활약했으며 최근에 저술로서는 박태균의 이슈 한국사 창비를 출간하였습니다. 이상 최명희였습니다. 다음은 건강 소식입니다. 무더운 계절에 입맛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최명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우리 신체는 체온 조절을 위해 기초대사량을 조절합니다. 추운 겨울에는 체온을 올리기 위해 근육을 수축시켜 열을 만들어 에너지를 소모해 식욕이 생깁니다. 반면 무더운 여름철에는 체온이 높아 기초대사에 의한 열 발생이 감소해 식욕 부진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올해는 신체적인 이유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심리적 요인까지 겹쳐 입맛이 없어지는 경우가 더 늘고 있습니다. 입맛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영양을 섭취해야 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여름철 식단 구성 시 입맛을 돋우기 위해 자극적인 장아찌, 젓갈, 절임 등의 음식을 많이 찾게 됩니다. 고추, 마늘, 깻잎 등 채소를 소금이나 간장에 절여 숙성해 만드는 장아찌는 새콤하면서 달고 짭짤해 입맛을 돌게 해 여름철에 많이 찾습니다. 하지만 간장이나 소금에 절인 만큼 나트륨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나트륨은 우리 신체에서 체액의 삼투압 조절 및 산과 알칼리의 균형이 맞도록 작용하는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4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동병원 심장혈관센터 순환기내과 전문의 김수영 과장은 여름철에 입맛이 없더라도 적절한 영양 공급을 위해 감자, 옥수수, 참나물 등 제철 음식 위주로 건강한 식단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장아찌와 같은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적게 먹거나 조리 시 소금을 적게 사용하고 저염 간장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했습니다. 최명희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블랙페이스 분장의 일침을 날렸다가 각종 논란에 휩싸인 가나 출신 방송인 샘 오츠리가 MBC에 불이원 예능 대한외국인에서 자진을 하차합니다. 보도에 이승주 기자입니다. 소속사 탄탄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7일 샘 오츠리가 대한내국인에서 하차한다고 밝혔지만 하차 사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최근 한 달 가까이 샘 오츠리는 블랙페이스와 관련된 인종차별 논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서의 성희롱 논란 등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지난달 의정부고 학생들이 얼굴을 검게 칠하는 블랙페이스 분장을 하고 가나의 장례 문화를 흉내낸 관짝소년단을 패러디한 졸업사진에 대해 흑인으로서 매우 불쾌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SNS에 올린 글 중 무지하다는 등 일부 단어가 논란이 되며 역풍을 맞자 사과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샘 오츠리가 작년 3월 SNS에서 배우 박은혜를 향한 성희롱 댓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뒤늦게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오츠리는 지난달 13일 영국 공영방송 B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을 비난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과거 방송에서 손가락으로 눈을 찢는 포즈를 취해 외려 동양인을 비하했다고 지적받은 데 대해선 나는 한국에서 살고 일하고 있다며 한국인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이상 9월 8일 LA 한인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지철, 이승주, 최명희였습니다. 온도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